안녕하세요. 키리아입니다. 우마무스메 실장 캐릭터 시리즈 19번째 이야기입니다. 뉴 시나리오 그랜드마스터 시리즈 잘하고 계시나요? 저는요, 엉망입니다. 자, 2주년 기념으로 무료 연을 120년차를 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요, 첫날에 이 캐릭터를 뽑겠다고 모아놓은 주얼을 왕창 던졌는데, 원하는 그분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 기다리던 님은 안 왔지만 이 컬렉트라고 해야 되나요? 컬렉트 쇼콜라티의 어렵네요. 버전 에이신 플래시와 여우와 연이 있는 보랏빛의 이나리원 그리고 폭주 터보 엔진 트윗 터보가 저한테 와주었습니다. 대신이긴 하지만 잘 육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설의 상감마 바로 미스터 CB입니다. 심보리 루돌프의 선배 상감마다 보니 육성 스토리에서도 이 황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되곤 합니다. 얽매임을 싫어하는 아주 자유분방한 레전드 호울스 미스터 CB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CB 1980년 4월 7일 홋카이도 우라카와주 오카모토 목장 출신입니다. 부마는 천마의 별칭으로 유명했던 쾌성마 토쇼보이, 자 모마는 도주마로 알려졌던 CB 퀸입니다. 부마인 이 토쇼보이는요 1970년대 중반 10포인트 그린 글래스와 함께 이 TTG 시대라는 경마 부흥기를 만들었던 레전드로서 1976년 사츠키 상 우승마입니다. 모마 CB 퀸도요 엄청난 마개인데요. 이 CB 퀸의 부마가 토피오라는 말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바로 1967년 프랑스 개선문 대회 우승마입니다. 그리고 모계를 보면 이 시비퀸의 모마가 이 메이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메이도는 1963년 사츠키와 일본 더비 클래식 2관을 한 이 메이지라는 말의 조카에 해당합니다. 족보가 막 얽혔죠. 어렵습니다. 이 부먹마계의 혈통이 워낙 대단하다 보니 우마무스메의 이 시비 캐릭터도 위대한 마계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주는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오너 브리저즈로 유명했던 치기라 목장입니다. 군마현과 홋카이도 지바현에 이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이 치기라라는 것은 마주님의 성을 따서 붙였다고 해요. 자, 미스터 CB의 마명 또한 마주님의 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미스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남자라는 뜻이죠. 수말이기 때문에 미스타를 붙이고 치기라 목장에서요. 치와 목에 이 첫자를 따왔고 치기라 목장이요. 일본식 발음으로 치기라 복구조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 치기라의 C와 목장을 뜻하는 복구조 B를 가져와서 미스터 CB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자, CB의 모마 CB 퀸의 경우도 이 CB에다가 여왕을 뜻하는 퀸을 붙인 거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미스터 CB라는 마명은 두 마리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우마무스메 캐릭터에 실장되어 있는 캐릭터는 2대 CB입니다. 자, 1대 CB는요. 1934년 출생으로서 치기라 목장의 선대 오너 소유의 말이었는데 이 장애물 레이스에서 4승을 한 경력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말하자면요. 치기라 목장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 CB에게는 탄생의 비하가 있는데요.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부마 토쇼보이와 모마인 CB퀸은 동갑내기로서 3세 때 신마전을 같이 달린 동급생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당시 교배를 할 때 동급생의 결혼식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원래 이 CB퀸의 교배 상대가 토쇼보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상대가 누구였을까요? 이 말하기 좀 모호한데요. 원래 상대가 토쇼보이의 아버지인 테스코보이였다고 합니다. 자, 그저 웃고 싶어지는 이 막장극 같은 느낌인데요. 당시 이 테스코보이가 시스마로서 인기가 높았던 시기로서 교배 예정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진영은 다른 상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아들인 토쇼보이였습니다. 말하자면요, 아버지의 대타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토쇼보이가 당시요, 히가타 시스마 연합회 소속이었는데 당 조합원의 앞말 위에는 교배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기를 놓칠 수 없었던 이 치기라 목장주님께서 시스마를 관리하는 목장장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원래는 안 되는데 이 시스마 목장장이 조합원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요 몰래 교배를 허락하고 이를 저질러 버립니다. 훗날의 일인데요. 이 교배에 대한 사실이 밝혀지고 목장장은 상사로부터 엄청난 꾸중을 들었고 나중에 이 미스터 CB가 삼관이 되고 난 후에야 질타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목장장님께서 이를 벌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시비를 볼 수 없었겠죠. 천만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시비, 마생은 또 어떠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생 성적을 말씀드리면 15점 8승, 클래식 3관, 그리고 가을 텐노상의 지원 4승, G2 2승, 총 상금 4억 959만 8,100엔이었습니다. 주요 상력은 트리플 3관, 1983년 연도 대표마, 그리고 86년 현창마에 선정된 경력이 있습니다. 12의 데뷔는요, 늦은 11월이었는데 데뷔와 함께 경준 마생이 끝날 때까지 이 등에 업고 달리는 파트너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엄마 시비킨의 주전이었던 요시나가 마사토시 기수입니다. 자, CB의 마생을 말하기 전에 요시나가 기수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이 요시나가 기수에게는요 그만의 기승 전술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경주에서요 마군에서 멀리 떨어져 달리다가 최후 코너에서 최후 코너 직선에서 쫓아가는 추입이나 아니면 처음부터 치고 나가는 도주 전법을 잘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수로 유명했습니다. 추입에 관해서는 뭐 요시나가 스페셜 아니면 VSOP라고 불려졌었는데 이 VSOP 무엇이냐? 베리 스페셜 원 패턴이라는 뜻으로서 뭐 아니면 도로 원 패턴을 아주 좋아하는 기수였다고 하네요. 왜 원 패턴의 작전을 쓰는지에 대해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었는데 뭐 농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은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마군에 들어가서 액시던트가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서 도주 아니면 추입을 좋아한다고 이유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뭐 기수에 이러면 뭔가 뭐 우마무스메 캐릭터에 그대로 녹여 있는 느낌 아닌 느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이런 파트너와 함께 CB는 2세 11월과 12월에 3번의 레이스에 출주해서 뭐 양혈통답게 신마전 1차, 크로마츠산 1차, 히라기상 2착을 하면서 아주 좋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2세를 우수하게 마치고 3세가 된 12. 자, 클래식을 위해 1년의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클래식 첫 번째 관문인 사츠기상을 앞두고 2월 교도 통신배 3세 스테이크스와 3월 야요이상에 출주해서 추입 작전을 제대로 벌이면서 우승합니다. 그리고 맞이한 4월 사츠기상. 자, 안타깝게도 당일은요, 폭풍비로 인해 경마장이 불량 마장이었고 추입마인 12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대였습니다. 자, 12는 이 레이스에서요, 초반 뒤쪽에서 달렸고 3코너에서 중간 집단에 올라오고 최종 코너에서 선두를 달리던 카츠라기 에이스 뒤에 딱 달라붙어 달리다가 라스트 직선에서 선두로 치고 나오면서 1착으로 들어오고 클래식 1관을 거머쥡니다. 자, 12의 사츠기상 우승은 육성을 담당하신 이 마츠야마 조교사 그리고 요시나가 기수에게 클래식 우승 타이틀을 처음으로 안겨주는 선물이 됩니다. 여러모로 엄친마인 12입니다. 다음은 클래식 두 번째 타이틀 어디로? 1번 더비로 향하는데요. 더비 당일 단승 1.9배로 압도적 인기를 받으면서 출주한 레이스는요. 스타트 실패로 최후방에서 달리게 됩니다. 당시요. 제1코너에서 중간 집단에 있지 않으면 우승과는 거리가 멀다던 더비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 중간까지 후방에서 달렸고 4코너에서는 최외곽으로 밀려나면서 이 불리한 위치에서 레이스 전개를 하고 마지막 뒷선에서 마치 깡패가 라이더 폭주를 하듯이 달려서 1착으로 들어오면서 우승합니다. 자, 그런데 4코너에서의 이 깡패 같은 폭주 때문에 다른 말과 부딪히고 또 다른 말의 진로 방해가 의심되는 심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심의 결과 우승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요시나가 기수에게 4일간의 기승 정지 벌칙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때 당시의 레이스 중계를 유튜브에서 볼 때 이 아나운서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CB가 아버지를 완전히 넘었습니다. 뭐 이렇게 라고 외치면서 이런 멘트가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자, 일본은 명 레이스 멘트도 많은 것 같아서 참 부럽습니다. 2관을 달성한 12는 여름 방목을 시작하는데요. 이 목장에서의 방목이 아닌 미호 트레이닝 센터에서의 휴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휴식 중요 발굽을 다치게 되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여름 더위와 이 통증의 스트레스로 여름 감기까지 걸려버립니다. 불쌍한 12. 그래서요, 이 가을 첫 레이스로 계획했던 센트라이트 기념 출주가 무산이 되고 맙니다. 상태가 호전이 되고 선택한 레이스 어딜까요? 네, 국가상 전초전인 10월 교토 신문배입니다. 그런데 여름철 일어났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무려 12kg이나 살이 붙었고 힘이라고는 1도 없는 정신력으로 출주에 달려서인지 그만 1착에게요 7마신 차로 대패를 하는 4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1착이 누굴까요? 네, 바로 가츠라기 에이스였습니다. 나중에요 이 가츠라기 에이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풀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대패를 한 후 12는 마지막 클래식 3관 타이틀인 국가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당일 인기 1위로 레이스를 맞이하게 되지만 이 3000m라는
대한 장거리 적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진영은 걱정했지만 12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겼거든요. 자, 요도의 험한 최종 코너의 내리막길을 가속하면서 선두로 나왔고 그대로 대차로 우승선을 밟으면서 1964년 신장 이후 19년 만에 사상 세 번째 클래식 3관마의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자, 천마라고 불리던 부마 토쇼보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었고 기승 파트너인 요시나가 기수는요 42세라는 나이로 최연장자 3관 기수가 되는 기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3관의 위협을 달성한 시비의 이 다음 레이스의 행방이요 세간의 이목을 주목시켰습니다만 진영이요 다음 해를 위해 후반기 빅레이스 재팬컵과 아리마 출주를 회피하고 이 목장으로 방목을 보내면서 3세를 마치게 됩니다. 4세가 된 3세 후반 빅레이스를 출주하지 않고 휴양을 선택한 것은 발목에요. 상태가 좋지 않았던 원인이 있었고 이 발목의 부상으로 봄, 여름 시즌 전부를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월에요. 겨우 복귀하게 되는데 복귀 첫 레이스가 마인츠 왕관입니다. 거의 1년 만에 출주하는 레이스여서인지 인기 1위의 자리를 다른 말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레이스 결과는 가츠라기 에이스에게 우승을 내주면서 2착을 하게 됩니다. 1년 만에 레이스에서 2착? 저는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선택한 레이스는요 가을 텐노상인데요. 원래 가을 텐노상이 3,200m였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1984년부터요 이 가을 텐노상이 2,000m로 거리가 조정되면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거리 조정 후 처음 이 시비가 출주하게 되는데요. 이 변함없이 출발이 늦으면서 도중에는요 선두와요 한 20마신 차가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특유의 투입 기술을 원없이 발휘하면서 3코너에서 폭주를 하고 라스트 직선에서 치고 나오면서 1착으로 들어옵니다. 사실요 이 가을 텐노상은 신장 이후에 19년 동안 단승 1번 그러니까 첫 번째 인기가 우승을 못하는 징크스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비가 레코드 기록으로 들어오면서 징크스 는 물론이고요. 기록까지 깨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또 하나의 큰 역사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시비가 가을 텐노상에서 우승한 다음 주였어요. 국화상이 있었습니다. 자, 클래식 3관마가 또 탄생하게 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 누구일까요? 다 아시죠? 네, 바로 황제 심보리 누돌프입니다. 두 마리의 3관마의 탄생, 그리고 두 마리의 대전의 경마 팬들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만날까? 이 두 마리? 그리고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11월 재팬컵에서. 자, 시비가 먼저 출주 선언을 했고 그 다음으로 루돌프도 재팬컵에 출주를 선언합니다. 자, 역사상 처음인 클래식 3관마들의 대전에 세상은 떠들썩해집니다. 당일 인기 1위는 시비였고 일주일 차로요 이 레이스를 나와서인지 루돌프는 인기 4위로 대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데 인기와는 다르게요 결론은 참혹했습니다. 두 마리 3관마의 침몰, 루돌프 3착, 시비 10착의 결과였습니다. 자, 도대체 두 마리의 3관마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 말은 누구일까요? 대파란의 주인공 인기 10위였던 카츠라기 에이스였습니다. 자, 12의 10착 진영은요 득보의 숫자로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리벤지 레이스를 또 향하게 되는데 어디? 바로 아리마 기념입니다. 자, 루돌프 또한 출주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결로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고 10위는 팬투표 1위, 현장 인기는 루돌프에 이은 2위로 레이스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루돌프 1착, 카츠라기 에이스 2착, 12가 3착으로 지면서 4세의 레이스를 마감합니다. 언제 이겨볼까요? 루돌프에게. 5세가 된 시비가 처음 선택한 레이스는 당시 G2 레벨이었던 산케이 오사카배였는데요. 아쉽지만 코 차이로 2착으로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루돌프와의 세 번째 대결인 봄 텐노상에 출주를 하게 되는데요. 자, 추입 작전을 주로 하던 시비는 신마전 이래 처음 선행 작전을 쓰면서 달리지만 루돌프에게요. 10마신 차로 지면서 5착을 하게 됩니다. 레이스 후 안타깝게도요. 뒷다리 부분에 위압감을 느끼게 되고 휴양에 들어가게 되는데 무리를 해서 인지 골마겸이라는 진단을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부상은 나아지지 않고 할 수 없이 은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은퇴 결정 후 1985년 10월 6일 도쿄 경마장에서 은퇴식을 가졌고 이어서요 1986년 클래식 3관마의 타이틀을 인정을 받아서 현창마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이 있죠. 네, 뭘까요? 루돌프와의 결전입니다. 결국 3전 3패로 한 번도 루돌프를 이기지 못하고 현역 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정말 아쉬운 결과입니다.
은퇴를 한 12. 자, 태어난 고향 홋카이도로 제2의 마생을 위해 돌아갑니다. 시스마 데뷔 첫 해부터요, 야마닌 글로벌 등을 비롯한 이 다수의 중상 자마들이 탄생하면서 인기를 모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시스마 생활에서도 아쉬운 점이 또 발견이 돼요. 뭐냐? 당시요, 이 해외로부터 들어온 토니빈, 브라이언 타임스, 썬데이 살런스 등의 이 막강한 외국산 부마들이 활약하면서 12의 인기가 그만 떨어지게 되는데요. 시스마로서의 인기가 떨어진 12는요, 또 루돌프의 아들 도카이 테이오에게도 밀리게 됩니다. 자, 새로운 시스말로 도카이 테이오가 들어오면서 다 자리를 내주고 공로마로서 남은 마생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로마 생활을 위해 이 모마인 시비퀸이 있는 목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당시 경주마가 모마의 곁을 떠나 후에요, 이 경주마나 시스마가 은퇴 후 모마를 만나게 되는 희귀한 현상에 세상이 이목을 하게 되는데, 과연 모마를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시비는요,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슬프네요. 자, 그리고 공로마 생활을 편하게 하던 중에요, 2000년이었습니다. 2000년 12월 15일 21살의 나이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 하늘로 올라가면서 마생을 마감합니다. 신잔 이후 19년 만에 탄생한 트리플 3관의 주인공 미스터 시비. 자, 그의 인기와 영향력은요, 경마계의 큰 빗줄기와 같았습니다. 세기의 3관마 황제 심보리 누돌프와의 비교로 경마의 세상은 늘 떠들썩했지만 미스터 시비가 가지고 있는 마력 자체는 많은 사람들을 경마에 흠뻑 빠지게 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요, 다케 유타카입니다. 자, 지금은 세계의 유타카라고 부르는 유타카 소년이 14살 때이었는데요. 시비의 더비를 관람하면서 정상의 기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자, 시비의 특기인 시비 추입을 보면서 기수가 되면 시비와 같은 말을 타보겠다는 결심도 했다고 합니다. 자, 레전드 다케 유타카도 반하게 만든 멋진 추입의 왕 미스터 시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스토리요, 마주님이 이제 팬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기로 유명한 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경마장에서 만나면 사인도 아주 잘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슈퍼 땡스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키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